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산의 광안루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2024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작품으로 우리가 내용을 조금 보면 익숙한 작품이라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서술상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8회입니다. 8회. 근데 8회분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1회 봄놀이 부분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 이 작품은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이야. 그러니까 지금 배경 자체가 춘향전이야. 춘향전. 이 춘향전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여기 골개미도 마찬가지지만 언어유희도 마찬가지고 골개미도 마찬가지고 춘향전도 마찬가지야. 요런 것 때문에 이 작품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판소리라든지 또는 판소리계 소설과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흥보가라든지 또는 말 그대로 춘향전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춘향가라든지 요런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에서 당연히 골개미도 드러나고 언어 유희도 드러나겠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엮어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작품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은 춘향전과 관련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춘향전과 흡사하긴 한데 배경 자체가 조금 바뀌어 있어. 공민왕 시대에 있었던 홍건적의 난을 배경으로 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 또 월묘와 춘향이라는 인물은 동일해. 근데 향단이라는 인물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인물의 이름이 이몽룡 같은 경우도 이도린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방자 같은 경우도 기만이라고 나와서 우리가 이름이 달라진다는 걸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언어 유희, 특히 뒤에 가면 뭐 춘향인지 취향인지 요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말장난 치는 것들 우리가 언어 유희를 하잖아요. 그런 언어 유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일반계에서도 이런 걸 시험에 내면 뭐 춘향인지 취향인지 밑줄에 놓고 기억한 다음에 기억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유사한 것은 해놓고 5가지 표현을 주는 게 많지. 그러니까 뭐 보통 음의 유사성이라든지 요런 걸로 얘기하면 뭐 양반이라고 하니까 그냥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맙시오. 계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하는 양반 납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골개미, 요게 제가 좀 찾아왔는데 한번 이런 배경 지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미적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골개미, 우아미, 숭고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골개미는 특히 외부 지문이 나오거나 연계가 됐을 때 조선 후기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중에서도 뭐 사설시조라든지 그 다음에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그 다음에 탈춤류, 얘네들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 왜냐면 얘네들 자체가 우리가 해악이나 풍자 요런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골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꽃그늘은 춘향이 몸을 갖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 뭐 그 장소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광활루라는 주요 배경, 여기서 뭔가 계속 일어나니까 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죠. 제가 색깔로 좀 구분해놨지. 서술자의 개입. 근데 그게 평가 의견을 나타나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괄호로 표시가 돼. 제가 앞에 색깔로 똑같이 구분을 해놨는데 요런 부분 보이시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이 지금 이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식구를 활용해서 봄날의 분위기, 봄놀이 배경이니까 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중요하죠. 뭐 속담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이도림과 춘향의 만남이 거듭된 우연이 반복되긴 하지만 결국 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인연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부분. 그래서 여기서 방자가 기만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기만이 춘향한테 말하는 장면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내신에서 먼저 공부하시고 이 특징들을 본문에서 찾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필기노트를 만들어 왔는데
이걸 보면서 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1회 봄놀이, 이게 첫 부분인데, 오작교에선 설랑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 가인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춘향이를 얘기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네를 띄고 있는, 원래 실제로 춘향전에서도 춘향이가 그네 띄는 걸 보고 이몽룡이 반하잖아. 여기도 내용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봄바람과 버드나무라는 배경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둘 다 배경이잖아. 그치? 배경하면 당연히 뭐로 연결해야 돼? 그쵸? 분위기를 연결하고, 이게 나중에 정서나 주제 강조까지 가시면 훨씬 좋겠지. 이 광활루기는 작품의 전체의 제목이다. 원래 기라는 게 보통 이번에 문학을 하든 고1 때 보든 고3 때 보든 보통 수필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문체입니다. 문체. 글을 쓰는 스타일인데, 경험을 통한 깨달음, 이렇게 수필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그냥 소설에서 기라고 하면 경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는 광활루와 관련된 뭔가 경험이 전체적인 제목이라는 거지. 광활루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이 광활루라는 주요 배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활루를 소개하고 작품 탐색의 시발점으로서 시작되는 점이라는 거지, 공간적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봐봐, 뭐뭐 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것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연쇄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연세법은 원숭이 엉덩이를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요런 것들이 연세법이잖아. 그러면서 이런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면서 서리법도 사용되고 있네. 광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놀러갈 수밖에 없고, 놀러갔으니까 만났단 얘기지. 결국 이 두 인물 춘향과 이도린이 만나게 되는 계기이자, 그게 만나게 되는 인과야. 인과. 왜? 원인과 결과. 광활루 하나가 솟구쳐 있었고, 그러니까 이도린이 놀러 갔고, 그러니까 춘향과 이도린이 만났다. 이런 원인과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니까 전개가 개연적이다, 있을 법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A 쪽은 시험에서 특징으로 묶어서 내기가 굉장히 용이한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략이 되고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이몽룡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몽룡을 이도린으로 생각하면 돼.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지러지래요. 기만에게 말했다. 방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너는 저런 것. 지금 거실에서 조금 그렇긴 한데, 춘향이 그네 뛰는 모습이야. 굉장히 뭐 했단 얘기 할까? 위에서 가인이란 말이 나왔을 만큼 아름다웠단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한눈에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아니면 선녀냐, 저것을 아느냐. 기만이 대답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에 빠져 죽으니, 이런 것들이 지금 고사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이에 넋도 사라졌고 양대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은 제가 고사 인용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득하대.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지금 서리법을 지금 사용하는 거지. 이 사람은요, 점점점.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는 교방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월매라는 인물은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 여기에 특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네. 이렇게 괄호하는 부분이 짤막한 평이나 감상을 지금 서술자의 관점에서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방자, 여기서는 기만이죠. 기만이 묻는 거야. 월매를 기억하시나요?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라는 식으로 서술자가 이도린의 말에 동조하면서 반응했던 거를 지금 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가, 왜? 이 노파가 월매잖아.
근데 얘는 지금 아름답고 아름다운 거랑 노파를 지금 비교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며 그 용모와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그만큼 절색 아름답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절색일 뿐만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가서 불러오거라.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부르다가 무엇을 하시려고?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서술자가 얘기하죠.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서술자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예뻤단 얘기지.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시고 무엇 하시려고요? 눈치가 기만이 굉장히 빠른 거지. 꼬시려는 거 지금 아는 거잖아.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네가 알아서 못하느냐 라고 지금 꾸지람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봅시다.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리지 않았으니 너는 그 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기분이 나쁜 거지. 이에 기만이 머리를 떨구고 갔다. 왜? 꾸지람을 들었으니까 시킨 대로 가야지.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원래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향단이가 모시고 왔어야 돼. 실제 소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는 옆집 여자를 따라 나왔다고 바뀌었죠. 내용이 채색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꽉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 잡으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광활루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아까 짤막한 평을 하거나 감상이 제시된다 했잖아. 이게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든 거지.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아까 꽃그늘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춘향이가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왜냐면 누가 나타난 걸 지금 안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서 어디에 숨은 거야? 여기에 숨어가지고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도린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얘도 이도린도 잘생겼게지니까 호감을 보이는 거죠. 갑자기 기만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춘향 낭자 어디 있어?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기만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여기 숨어있던 춘향을 숨어 있었는데 발견해버린 거지. 기만이 웃으며 말했다. 춘향은 노여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보. 어제 남문 밖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에 활집을 진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 서휘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낭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오. 지금 이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도린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춘향이를 데리고 오라 했잖아. 그러면 이도린이 춘향을 만나고 싶어 하면 이도린을 어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자 역할의 기만이 이도린을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야. 근데 오해가 시작되죠. 노란색 칠한 부분. 네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봉관사또를 몰라보겠느냐. 이 봉관사또는 이도린의 부친이야. 그러니까 사또가 행렬을 했던 거지. 이 사또가 행렬을 하는데 당연히 그 아들인 이도린이 같이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기만이라는 애는 이도린을 어필을 한 건데 춘향은 누구를 봉관사또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한 귀는 바로 사또자제 도련님이요. 사또자제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낭자, 우리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에서 이 어필을 했던 이유가 뭐야? 그치, 목적 자체가 누구하고 누구를
춘향과 이도린의 만남을 지금 만나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인 거지. 왜? 이도린이 지금 기만한테 뭐 하랬어? 춘향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아까 꾸지름을 했잖아. 꾸지람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취향인지 알겠느냐? 여기가 우리가 이 언어 유희로서 시험 내기가 굉장히 좋은, 뭐 발음의 유사성 하셔도 되고 뭐 비슷한 의미의 반복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외부 지문들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외부 지문이 없는 학교도 이런 특징 용도는 기본적으로 서술상의 특징으로 나올 수 있겠지. 위 작품에서는 언어 유희를 통하여 뭐 해학적 형상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치겠죠. 네가 춘향 입네 기생 입네 하면서 농짓거리는 약간 농담 같은 거, 일을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그러니까 지금 기만이 춘향이를 데려가려는 목적을 밝힌 거야. 그러니까 춘향이가 지금 뭐 한 거야? 믿지 않는 거야. 도련님이 본관사또의 아들인데 지금 나를 어떻게 알겠냐? 네가 방자 기만, 네가 춘향이다 기생이다 하니까 농담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나는 너 못 믿어, 절대 못 가 라고 지금 까버리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춘향 낭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속담에도 이게 음, 아까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 여기 부분 나오죠. 기만은 속담을 언급하면서 춘향과 이도린의 만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이걸 통해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을 강조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까마귀가 새가 날아갔어. 날아갔더니 나무에 있던 배가 툭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지만 그런 게 벌어졌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서술 보세요. 도련님께서 춘향을 발견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고, 오늘 지금 춘향이를 발견했다는 거지. 낭자가 그네 뛴 거면서 논 것도 오늘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도룡이 봄의 기운이 발해가지고 봄이 좋아가지고 우연히 앞에 제목처럼 봄놀이를 나왔단 말이야. 그것도 오늘이었는데 나왔다가 그네 띠는 춘향이를 본 것도 오늘이고, 다 우연이지. 우연이고 우연이야.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래. 그 말은 뭐야? 우연과 우연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인연이 이루어졌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연과 우연이 반복됨으로써 그게 인연이 돼버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뭘 통해서? 속담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냐 선녀냐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 라고 하시기에 행수기생, 아까 월매죠, 월매의 딸입니다 라고 말했어.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라지 않겠소. 춘향 낭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있으니 낭자는 잘 생각하시오. 그치, 화와 복이라는 건 따라가서 이복용, 그러니까 이도린을 만나는 거고, 화라는 건 가지 않았을 때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 라고 은근하게 목적 달성과 위협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기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네 말에 일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내용으로 끝나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한문으로 쓰였고 춘향전의 이본은 다른 작품 판본이란 얘기야. 그래서 조선시대에 수산이라는 호를 쓰는 사람이 창작했던 작품이고, 뭐 조선 후기 문학적 경향과 중국 문학의 영향, 그 조선 후기 문학적 경향은 아까 뭐 골개미라든지 해악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고, 중국 문학의 영향은 뭐 여기서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춘향전의 이야기 구조는 유지해. 근데 아까 인물이 좀 달랐지? 춘향이하고 월매 주요 인물면에서 차이. 이도령은 이도린으로, 그 다음에 방자는 기만으로, 월매와 춘향은
그대로 향단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달라졌죠. 그래서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주제는 동일하죠. 왜?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으로 한문으로 썼으니까 한문 소설이고, 염종 소설은 약간 사랑을 얘기하는 걸 크게 얘기하면 사랑을 다루는 소설들을 얘기하는데, 작게 얘기하면 양반과 기생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염종 소설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A 부분에 나타나는 특징은 제가 아까 다 녹여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기출의 광안룩이라는 수산의 작품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뭐 흥보가라든지 이런 작품과 엮여서 같이 출제가 가능하니까 한번 기출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